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중국의 딥시크가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줬고 챗GPT와 비교할 만큼 뛰어난 성능에 개발 비용도 저렴하다는 발표로 나스닥은 3%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는 장중 17%의 급락세를 연출하면서 단번에 주가는 $118대까지 내려왔고, 이 같은 행보는 지난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낸 거라 엔비디아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18%가 떨어지며 주가는 크게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한편 중국의 딥시크는 헤지펀드 출신이 양워펑이 지난 2023년 5월에 설립한 스타트 기업으로 지난해 12월 말 딥시크는 무려 대형 언어 모델을 내놓으며 해당 모델 개발에 단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최근 딥시크는 추론 모델인 R1을 내놨고 다수의 테스트에서 오픈 AI의 최신 모델을 뛰어넘는 성적을 내놨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이러한 기술 보고서에선 이미지 생성 기술과 최종 답을 생성하는 응답의 정확도를 높였고, 지난 주말엔 챗 GPT를 제치고 단번에 무료의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딥시크의 등장으로 엔비디아의 패권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엔비디아의 주가는 단번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모바일과 개인용 PC, 노트북에 집중하며 클라우드와 같은 하이퍼스케일이 제공되는 대형 데이터 서비스는 아니기에 여기에 엔비디아가 큰 위협은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다만 딥시크는 알파벳과 같은 제미나이에는 일부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엔비디아는 최근 $153라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 차익 실현 매물과 반도체 제재 이슈로 인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다시 트럼프가 AI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주가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거래일엔 딥시크 이슈로 3% 이상 하락했고, 이날에 이러한 이슈가 더욱더 부각이 되면서 단번에 주가는 16%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2조 9천억 달러로 3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이에 지난 24일 3조 4천 9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가 증발해 단번에 880조가 증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딥시크의 등장에 엔비디아가 더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은 그동안 AI 모델 개발에 필수적으로 여겨졌던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에 엔비디아는 지난 2년간 A백과 H백과 같은 자체 개발한 최신 GPU를 통해 전 세계 AI 열풍을 주도했고, 지난해 4분기부터 블랙엘이라는 새로운 AI 칩을 내놓으며 빅테크를 비롯해 AI 개발 업체에 공급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블랙엘 칩 한 개의 가격은 $40,000에 육박했고, AI 모델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칩이 수만 개나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빅테크 기업들은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엔비디아의 칩 구매를 위해 줄을 섰고,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막대한 매출을 올려 지난해 3분기에는 93%의 성장과 순이익은 108%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딥시크가 개발한 AI 모델 V3에 투입된 비용은 $557만 6천 달러, 약 79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는 AI 개발 비용의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빅테크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딥시크는 모델 훈련에는 엔비디아의 칩이 사용됐지만, 이는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를 피한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이 매우 낮은 칩셋이라 지금은 딥시크가 내놓은 AI 모델이 엔비디아의 최신 칩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저렴한 칩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빅테크의 최신 모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성능을 내고 있기에 이러한 방식이 확산이 될 경우 엔비디아는 그동안 비싼 최신 AI 칩을 앞세워 올렸던 막대한 매출과 순이익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이슈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에 엔비디아가 최근 10% 이상 하락을 한 경우는 지난 2024년 4월 뜬금없이 10% 이상 하락을 했고, 비록 그 이후 주가는 단기 바닥을 찍고 상승은 했지만, 이같이 엔비디아가 10% 하락을 한 경우는 중국에 대한 이슈가 아닌 단기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상황이 나타나 지금과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지금은 거래량은 동반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엔비디아가 주가 상승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가오는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테마의 반가운 소식으론 메타가 올해 데이터 센터와 같은 AI 인프라 구축에 $600억 달러를 쓰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년간 자본 지출 전망치보다 약 70% 증가한 모습으로 시장은 그동안 메타의 올해 자본 지출을 $500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해 왔는데 그보다는 30%나 많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메타는 이날도 올라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단번에 $659까지 올라왔고, 메타는 지난해 $413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주가는 연이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당 순이익은 여전히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있고, 매출 역시 꾸준히 20%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에 주식은 끊임없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딥시크가 매우 낮은 비용으로 AI 모델을 구축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딥시크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피하고자 더 많은 GPU와 비용을 쓰고도 지금은 숨길 수가 있기에 여전히 지금은 엔비디아를 파는 것보다 우리는 더욱더 엔비디아를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기회가 찾아왔다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나스닥은 이날도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12월 18일 이후 마3을 기록했고, 이렇게 나스닥이 마3을 기록하게 된다면 당분간은 시장에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동성으로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단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증시는 올라갈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그동안 나스닥은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러한 많은 일 동안 증시는 단기 조정을 보여 이러한 기간들에만 좋은 주식들을 꾸준히 모아 가셨더라면 지금도 큰 수익을 냈을 것이고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우리는 이러한 기간 전혀 걱정 없이 좋은 주식들을 꾸준히 모아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딥시크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먼저 FMC가 열려 기준금리는 4.25에서 4.5%로 동결할 전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페드의 물가 벤치마크인 근원 PC 인플레이션은 2.8%로 여전히 높고 실업률은 4.1%까지 낮아져 그래서 페드는 기준금리를 내릴 의사가 없기에 이러한 금리 동결은 올해 5월까지는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기업들의 어닝 시즌은 클라이막스로 들어갔고, 이번 주는 매그니피 세븐 중 4곳, 즉 테슬라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목요일 새벽, 그리고 애플이 금요일 새벽에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에 테슬라는 이날 2% 이상 하락해 397달러까지 내려왔고, 테슬라의 최근 3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 주가는 단번에 20% 이상 상승했고, 이러한 행보는 지난 3개분기 실적에서 뚜렷하게 나타나 테슬라는 지난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다소 밑돌았지만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후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주당 순이익이 나와 주춤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딥시크 충격으로 다시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10,0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10만 9천 달러대를 오르며 최고가를 경신한 비트코인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행정명령이 없었다는 이유로 다시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강한 상승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트럼프 취임으로 인한 기대감이 이제는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소멸된 것이라,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자리를 잡았기에 이러한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여지가 크기에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꾸준히 모아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어 칩 제조업체인 브로드컴과 마이크론 그리고 AMD의 주가는 이날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역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이슈가 나와 주가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어 전력 관련 회사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비스트라는 AI 데이터 센터 개발 관련된 이슈가 나와 주가는 20% 이상 폭락했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주식인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스트레지 역시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통신 대기업이 AT&T는 4분기 주당 순이익이 54센트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6% 이상 상승했고, 금융 서비스 플랫폼인 소파이는 1분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으로 10%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 장비 소매업체인 타이탄 머시너리는 베어드가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 이날 주가는 1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